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30분씩 걷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근육이 늘어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걷기는 건강에 좋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혈압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 전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어떨까요? 매일 걷기만 해도 근육이 계속 늘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기는 근육을 지키는데 매우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을 크게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많이 키우는 것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현재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걷기만으로 근육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오래 유지하려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가 몸을 앞으로 움직이고 엉덩이가 골반을 안정시키며 종아리가 몸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하체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점은 근육 감소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체 근육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근육은 사용하지 않는 근육보다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걷기는 근육을 깨우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걷기를 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은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 허벅지 힘도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다리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종아리 근육도 계속 사용하게 되고 혈액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근육은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걷기만 해도 엉덩이 근육은 계속 움직입니다. 다만 천천히 걷는 것보다 보폭을 조금 넓게 걷거나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엉덩이 근육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감각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걷기는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만 하면 근육이 계속 커질까요? 여기에는 조금 다른 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성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운동처럼 근육에 더 큰 힘이 필요한 활동을 하면 근육은 적응하려고 합니다. 반면 걷기는 대부분 익숙한 움직임입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걷기만으로도 근력이 조금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한 이후에는 걷기만으로 근육이 계속 커지기는 어렵습니다. 즉, 걷기는 근육을 지키는 데는 매우 좋지만 근육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걷기와 근력 운동은 서로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과 혈액순환,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과 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함께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회씩 2세트만 해도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까치발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무릎 상태가 괜찮다면 한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 평지를 걷는 것보다 하체 근육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옆으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도 충분해야 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콩류를 매 끼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보폭을 조금 넓게 걸으면 엉덩이 근육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면 몸 전체의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심하다면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1시간 걷고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도 건강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충분히 사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잠깐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걷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걷기에 작은 근력 운동 하나만 더해도 몸은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걷기는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이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건강 수명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 앞을 20분 정도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의자에서 10번만 일어났다 앉아 보십시오. 까치발도 20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지키고 근감소증을 예방하며 10년 후에도 내 발로 자유롭게 걷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